가격표만 보고 이런 내 소중한 모낭을 맡기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적힌 뭐 한 모당 얼마, 뭐 몇 모에 얼마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의사가 내 탈모 상태와 얼굴형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가, 무리한 수술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상담실장님 말고 직접 수술할 의사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뤄주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 의사를 만나셨다면 그때는 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분을 믿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아끼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근데 모발이 3,000모 하면 얼마예요? 제가 압구정에서 11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몇 모에 얼마 이런 것만 따지는 건 우리가 이제 집 지을 때 뭐 벽돌이 몇 장 들어가나요? 뭐 이런 거 묻는 거랑 똑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벽돌 개수가 아니라 그 벽돌로 짓는 게 평범한 창고냐 아니면 어떤 정교한 미술관이냐 뭐 이런 거겠죠. 자,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3,000모를 심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수술비와 난이도가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가장 싼 병원, 이벤트 하는 병원만 찾아다니시는데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M자 이마, 정수리, 브렛나루, 측면부 각 부위마다 의사가 쏟아야 하는 집중력과 시간, 이런 기술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가격 책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주는 어떤 수술의 난이도와 이런 수술비의 속사정이니까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호구 잡히지 않고 또 내 얼굴에 맞는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위별로 수술 난이도가 또 어떻게 다른지, 또 그에 따른 모수에 따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시는 M자 탈모, 보통 남성형 M자 탈모입니다. 이 부분은 난이도로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보통 별 2개, 중간보다 조금 쉬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M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측면을 교정하느냐, 뭐 옆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뭐 진행 중이냐, 전두부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 딱 파여 있는 M자 수술, 이거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기 편하실 거예요. 비절개 수술로 뽑아다가 채우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실 부분은 M자 탈모는 밀도입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채우면 된다. 자, 근데 두 번째, 여성 헤어라인 교정이랑 M자 탈모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여성 헤어라인 교정은 단순히 M자 탈모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까다롭고 디테일해요. 난이도가 별 4개 정도? 꽤 높죠? 자,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어떤 간판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빈 땅을 채우는 M자처럼 이런 밀도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 헤어라인은 결과, 이런 각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생명이에요. 자, 우리 특히나 이제 여성 환자분들 올백머리 이렇게 하고 싶어 오잖아요. 근데 의사가 욕심부려서 붉은 뒷머리를 빽빽하게 앞에다가 막 이렇게 심어놨다? 가까이서 보면 영락 없는 이런 바비 인형머리 혹은 뭐 가발 뒤집어 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은 맨 앞줄에는 아주 가늘고 이제 여리여리한 잔머리 느낌, 이런 효과를 잘 살려야 되고요. 뒤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그라데이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이런 방향이 제멋대로가 아니라 원래 내 가르마 방향, 원래 내 머리처럼 물결 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학이라기보다는 진짜 디테일한 예술에 가까워요. 한 1mm의 미세한 이런 차이가 세련된 얼굴과 아니면 어색한 헤어라인, 이걸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방에서 이식할 때 이 맨 앞라인 이식할 때, 이럴 때 특히나 이 중심 피크 같은 거 이런 거 잡을 때는 진짜 숨 참고 정말 세밀하게 합니다. 진짜예요. 세 번째 부위는 우리가 정수리, 가르마 이런 부위예요. 많은 분들이 정수리, 가르마는 뭐 그냥 뭐 사이사이에 디자인 필요 없이 그냥 채우면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별 5개입니다. 자, M자는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맨 땅에 심는 거라면 이 정수리는 이미 나무가 막 심겨져 있는 사이사이, 숲 사이사이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새로운 모발 심으려면 바늘 찌를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주변 멀쩡하게 기존 모낭의 뿌리를 이렇게 막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동반 탈락이라 그래서 기존 머리도 같이 막 빠지고 이런 빈 곳을 채우려다가 멀쩡한 이런 옆머리 이런 데까지 다 죽이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리 모발 이식은 의사의 이런 손기술, 미세한 감각, 숙련도 이런 것들이 극도로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이 기존 모발의 각도와 방향을 피해가면서 사이사이에 쏙쏙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하는 의사 만나면 수술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뭐 기존 머리도 더 빠져서 더 휑해지는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리 수술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또 못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래서 이 시기 비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고난이도의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옆머리, 측면 라인 교정, 브렛나루 이런 부위예요. 자, 여기도 별 한 4.5개 정도의 굉장히 고난이도의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 만족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얼굴이 작아 보이려면 이런 측면 피크 라인, 이 구렛나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렛나루는 피부가 얇고 또 뼈가 바로 밑에 있어서 생착륙 관리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무엇보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너무 이렇게 좁게 잡으면 답답해 보이고 또 너무 넓으면 이게 약간 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눈썹 끝 라인부터 광대뼈 라인까지 이 떨어지는 그 미묘한 선을 잘 찾아야 돼요. 여기는 정말 의사의 미적 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환자분의 평소 헤어스타일이나 얼굴형, 심지어 이런 안경을 쓰는지 또 모자를 써서 이 각을 살리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쓴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담 오셔서 가끔 이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저는 연예인 사진 들고 오면서 누구처럼 빈틈 하나 없이 꽉 채워주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 대답은 뭘까요? 안 됩니다. 이게 수술이 어렵고 제가 수술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 후두부 자원 있잖아요. 뒷머리. 뒤에서 뽑을 수 있는 머리카락 개수가 정해져 있는 데다 앞쪽에다가 몽땅 다 쏟아부으면 나중에 이 정수리나 또 다른 부위가 빠졌을 때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진짜 심을 머리가 없어요. 뒷머리는 다 텅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탄력이나 이런 혈류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너무 조밀조밀 빽빽하게 심으면 우리 생착률이 떨어집니다. 100개를 심었는데 한 50개밖에 안 남았다? 그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한 95개 심었는데 95개 다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서로 영양분을 뺏어 먹다가 다 죽는 거예요. 모발 이식은 탈모가 없던 시절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어떤 마법이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모낭을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의학 기술이에요. 무조건 많이 심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내 한정된 모발로 어디를 어떻게 채워야 가장 효과적일까 아니면 효율적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네, 다 해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뒷머리 그냥 다 쓰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병원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병원 뭔가 좀 의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 보면 이 모발 이식 99만 원 이런 거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저도 병원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가격 보면 저도 좀 현타가 옵니다. 저 가격에 수술이 가능한가? 인건비 나오나 싶을 때가 있어요. 가격이 싼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의 시간을 줄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돋보기를 쓰고 진짜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씹는 노동 집약적인 수술이에요. 근데 이게 공장식으로 그냥 기계처럼 막 찍어낸다? 상담 의사가 따로 있고 디자이너 의사가 따로 있고 심지어 또 수술 들어와서 심다가 중간에 의사가 또 바뀌고 이런 의사들이 다 다르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회전율이 빨라지고 가격은 싸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 내 얼굴에 맞는 디자인의 디테일, 내 모발의 결을 살리는 이런 섬세함 또 이런 거는 공장식 시스템에서는 제가 보기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수술 환자분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심어진 모발 자체는 그냥 생존했어요. 근데 이 방향이 제멋대로 나고 라인 자체가 굉장히 그냥 누가 봐도 일자 느낌? 이거는 정말 다시 뽑을 수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비도 낭비한 거지만 내 뒷머리도 낭비한 이중의 낭비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지불하는 이 비용은 단순히 모낭 개수값이 아니에요.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내 얼굴을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그 고민의 시간과 책임감에 대한 비용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200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진짜 싼 걸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가격표만 보고 이런 내 소중한 모낭을 맡기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적힌 한 모당 얼마, 몇 모에 얼마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의사가 내 탈모 상태와 얼굴형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가, 무리한 수술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한테 오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한 3군데 정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실장님 말고 직접 수술할 의사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뤄주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런 의사를 만나셨다면 그때는 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분을 믿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아끼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지금 탈모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처럼 매일매일 머리카락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똑똑똑 병원문을 두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멋져지고 또 예뻐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구정에서 여러분의 모발을 누구보다 아끼는 모이론 홍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